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읽어주세요. 평생 사용하는 업무 기술, 업무의 교과서, 험한 세상에서 생존하며 자신을 만드는 방법. 기타노 유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혹하며 쉽게 생각했다가는 회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에서의 보람을 느끼면서 일한다면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의 스킬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매출액 10조 그룹에서 경영을 담당하고 세계 3대 컨설턴트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살아남아 현재는 원캐리어의 임원인 기타노 유이가 씨가 가르쳐주는 비즈니스의 핵심 6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엄청난 변화와 격동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업무 스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무는 스피드입니다. 흔히들 일은 질보다 양이다. 아니다, 양보다 질이다 라고 토론을 합니다. 양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양의 업무를 해내는 것이고 질은 질 높은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논쟁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간과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중시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질을 중요시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의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느 쪽이 좋다라는 단순한 대답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질문에 대해서 단 한 가지의 절대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업무에 있어서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피드는 업무의 양과 질 어느 것이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스피드가 빨라지면 다른 사람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사용하면 어떻게든 대량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업무의 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스피드가 빠르면 시간과 경우에 따라서 질과 양, 어느 쪽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업무의 스피드를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업무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뇌에 습관처럼 되어 있는 업무의 스피드를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각오와 고생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부터 업무의 스피드를 절대적으로 올린다 라는 결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하면서 각오를 결정하는데 연장을 하면 할수록 지금의 업무 스피드가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1초라도 빨리 각오를 정하고 조금이라도 변화에 대한 저항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업무 스피드를 습관화하고 양과 질,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중요시할 것인가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험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고객의 요청을 맞춰가면서 최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이밍의 법칙입니다. 업무가 빠르다라는 말을 들으면 업무 처리 스피드, 즉 하나의 업무에 걸리는 시간이 빠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타이밍을 제어하는 사람이 스피드를 제어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의 스피드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스피드와 업무 타이밍,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업무 처리 스피드는 업무를 시작해서 완료까지의 스피드이며 업무 타이밍이라는 것은 회신의 타이밍입니다. 왜 업무에 있어서 처리 스피드보다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업무의 처리 스피드는 개인에 따라서 리커버리가 가능하지만 타이밍은 리커버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처리 스피드가 느린 사람은 의뢰받은 업무에 대해서 빨리 착수하고 일정이 늦어지는 업무는 잔업을 하는 등 리커버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업무의 타이밍이 늦어지는 사람은 업무에 대해서 의뢰를 받고도 다음 날에도 착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착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최악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판단되어서 평가가 확실하게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가 늦어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비즈니스맨이 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비즈니스에 있어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타이밍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바로 착수하세요. 의뢰를 받으면 0.01%라도 오케이. 어찌되었던 간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둘, 바로 완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감일보다 먼저 업무를 마치고 완료 보고도 마감일 전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셋, 바로 대답하세요. 질문을 받거나 의뢰를 받을 경우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잠정이라도 좋으니 바로 회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회답의 기일을 일주일 후 등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회답이 불명확하거나 잠정적인 회답도 하지 않고 회신을 늦게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만약 잠정적인 답변도 언제 될지 모르거나 그 자리에서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단으로 잠정 회신의 기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답변은 그 뒤로도 좋으니 먼저 잠정적이라도 좋으니 회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업무 타이밍에서 의식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하는 것, 바로 보고하는 것, 그리고 바로 회답하는 것,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목표의 법칙입니다. 업무 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목표, 계획, 실행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표를 세우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업무가 빠른 사람은 목표를 세우는 타이밍이 빠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느립니다. 단순히 목표 타이밍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는 업무 스피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시험의 경우 지망 학교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빠른 사람은 그 지망 학교의 문제의 경향을 배우고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수험 과목이나 출제 범위에 대해서도 축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범위의 학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망학교라는 목표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늦은 사람은 먼저 모두가 동일하게 넓은 범위의 교과서대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3이 되어서 결정하게 되고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목표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목표를 설정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사람은 먼저 넓고 좁은 범위의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 가능하다고 느낄 정도의 레벨이 되어야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정말로 업무가 빠른 사람은 먼저 목표를 결정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해 가면서 필요한 지식만을 습득하게 됩니다. 업무 스피드를 올리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반드시 목표, 계획, 실행의 순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4번째, 분해의 법칙입니다. 업무 스피드가 느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태스크 분해를 어려워합니다. 어떤 업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결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귀찮아하고 엄청 어려운 업무를 맡았다고 느끼면서 더 힘들어하고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더 늦어지게 됩니다. 한편 업무가 빠른 사람은 태스크 분해를 아주 잘합니다. 더욱 세분화한 태스크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업무를 하는 타이밍이나 작업 스피드가 더 빠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레젠 자료를 작성할 때 태스크 분해를 못하는 사람은 프레젠 자료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과정의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업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됩니다. 그러나 업무 스피드가 빠른 사람은 몇 분 정도의 프레젠인지, 자료는 몇 페이지 정도로 완성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합니다. 베이스 컬러는 물론 삽입하는 영상의 세계관의 기준은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합니다. 분해한 태스크로부터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항목을 찾는 것도 빠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프레젠 자료 작성에서 필요한 정보를 의뢰받는 그날 확인하는지 그 뒤에 확인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상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태스크 분해는 업무의 스피드 향상은 물론 고객으로부터의 평가도 올라가는 최고의 비즈니스 스킬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태스크를 분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스크 분해의 스킬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태스크 분해의 테크닉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매일매일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계측의 법칙입니다. 업무 스피드가 빠른 사람은 자신의 업무가 어느 정도의 시간에 끝나는지 대략적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업무 스피드가 느린 사람은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아니라 확실한 업무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혀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태스크 분해하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행 개시까지의 스피드는 여유가 있을 때는 빠르겠지만 스케줄이 가득 차 있다면 늦어지게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업무 스피드가 좌지우지 됩니다. 경쟁이 심한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업무가 늦어지면 치명타가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작업 시간을 파악하고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스케줄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업무 스피드를 일정한 속도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간의 계측입니다. 업무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변환하고 자기 이해를 좀 더 깊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프레젠 자료의 작성에서 구성이나 디자인, 배경색을 정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좀 걸릴 거야. 대략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과거에 몇 번 동일한 태스크를 실행했을 때 평균 작업 시간은 30분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처럼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작업 시간을 세분화해서 기록하고 데이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여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업무 타이밍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6번째, 경영과 실행 분리의 원칙입니다. 업무를 착수하고 나서 완성까지의 스피드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자신을 집중 모드로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는 이것이 승부의 갈림길입니다. 집중 모드를 만들기 위해서 유효한 수단이 1인 2역입니다. 자신 속에 자신을 매니징하는 경영자와 실제 행동하는 실행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경영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실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밤에는 다음날 실행자의 행동을 매니징하기 위해 태스크를 확인하고 각 태스크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프레젠 자료를 다음날 작성한다면 회사에 평소보다 5분 빨리 도착해서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표지를 만들고 그 후에 긴급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행동은 경영자인 여러분이 다음날 실행자인 여러분에게 지시사항이 됩니다. 사장으로부터 오늘 중으로 해둬라 라고 듣기보다는 어떻게든 바로 해서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편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바로 완성을 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실행자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밤에는 다음 날의 태스크를 확인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지시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